안녕하세요. 오늘 LLM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은 LLM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기본 백본 모델들 가운데 그 백본 모델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어텐션 구조 그리고 트랜스포머와 그와 관련된 NLP의 평가 지표들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같은 어텐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 분야에서 어텐션과 비슷하게 이제 집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CNN 분야에서 사용이 되었던 이제 채널 어텐션과 스파셜 어텐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텐션의 좀 한계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개발된 스파르스 어텐션, 네, 그렇게 어텐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이 셀프 어텐션과 이 멀티드 어텐션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세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NLP 태스크에서 각각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초기에 어텐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텐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주제로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란 이름이 붙이게 된 이유는 계산 과정에서 중간 부분에 이제 내적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제 다 프로덕트가 된 거고요. 아마 이 어텐션과 관련된 그 검색만 간단하게 하셔도 위키피디아 같은 데에서 아마 조금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이 내적 말고도 다양한 계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어텐션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 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출력 단어를 예측을 할 때, 네, 근데 매 시점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디코더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인코더에서의 그 입력으로 들어왔던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참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전체 입력 문장을 근데 동일한 비율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단어와 집중을 시키고 싶다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통계적인 모델이나 그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델에서는 이런 그 히든 스테이트에서 앞에 문장들의 정보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향들도 있었고, 그냥 동일한 확률로 동일한 비율로 해당 단어를 예측함에 있어서 이전의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컨셉에서 개발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은 인코더의 그 타임 스텝을 1부터 n까지의 이런 그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h1부터 hn까지로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코더의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그 t 시점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인 t 시점에서의 디코더의 은닉 상태를 이제 스테이트 t라고 st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에 있는 그림 그 우측에 있는 그림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인코더 파트에서 임베딩을 시키고 LSTM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단어가 임베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임베딩 된 것들을 지금 히든 스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있고, 그리고 디코더 파트에서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맨 마지막 지금 그 상태 T에 대해서 똑같이 스테이트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텐션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어텐션 스코어는 저희가 지금 t 시점의 단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하고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에 있는 예시 그림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트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지금 가로 형태로 이해되기 쉽게 변경된 그림인 거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이 히든 스테이트와 이 그 히든 스테이트들끼리 이제 다 프로덕트 내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스코어들이 결국엔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그냥 실수의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그 스테이트 그 어텐션 스코어들의 모음 값을 여기에서는 이제 2의 t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적을 진행을 해서 좀 초록 색깔의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각각의 하나의 숫자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이 다음 그림에서처럼 이 4개의 초록색깔 점, 초록색깔 그 숫자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확률과 비슷한 그런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디코더 T 시점에서의 어텐션 스코어를 기반으로 한 어텐션 웨이트가 계산이 되고, 이를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T 시점에 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인 알파 t는 기존에 있었던 어텐션 스코어들의 모음 값인 2의 t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디스트리뷰션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해서 이제 어텐션 밸류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t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at라는 어텐션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 소프트맥스 함수로 변환된 값들을 활용을 해서 웨이티드 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 번째 있는 그림처럼 각각의 그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그 0에서 1 사이의 값들을 그 히든 스테이트의 값들과 곱해주는 과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이제 가중적으로 그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최종적으로 종합을 해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텐션 밸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어텐션 밸류라는 것이 이제 종종 인코더의 문맥을 포함하고 있어서 컨텍스트 벡터다 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어텐션 밸류가 계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원 논문에서 얘기가 된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어텐션 밸류와 디코더의 그 은닉 상태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벡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VT라는 그 네모난 표현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VT를 이제 그 Y 햇이라는 그 예측의 연산으로 입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코더에서 들어온 정보들의 종합인 VT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Y-햇을 더 잘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VT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출력층으로 보내기 전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한 번 더 통과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계산적으로 조금 더 차원을 맞춰주는 과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S-틸트에 대해서 그 출력층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예측 벡터를 계산을 한다 라고 계산이 되어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제 그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을 하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스칼라 값들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0에서 1 사이에 그 가중치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뽑아낸다. 그리고 그렇게 뽑아낸 거를 실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곱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밸류 값을 계산을 한다라는 점에서 요 제안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인코더에 있는 그 문장의 내용들을 동일한 비율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여부를 그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계산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논문에서 원하는 점이 잘 이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채널 어텐션과 스파셜 어텐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좀 가장 잘 활용이 되는 논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컨볼루셔널 블락 어텐션 모듈이라고 해서 CBAM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자체는 좀 예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인풋 피처와 같이 피처 맵이 주어지면은 이제 채널 어텐션 모듈을 통한 채널 어텐션 맵하고 이 스파셜 어텐션 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인풋 피처 맵에 곱해줌으로써 좀 더 어댑티브하게 좀 더 피처를 잘 집중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모듈을 제안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 채널 어텐션 모듈과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그 왓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어텐션에 대해서는 초기 아이디어가 SE-라는 조금 더 이전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스퀴즈 과정을 먼저 제안을 했고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컨볼루션 블락에서 받아온 이런 피처 맵들에 대해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을 진행을 해서 원 바이 채널의 그 팩터들로 인코딩, 그러니까 하나의 스칼라 값, 채널에 대해서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인코딩을 시키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근데 그 SENet하고 다르게 요 CBAM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플링만 한 게 아니라 맥스 플링하고 에버리지 플링 두 개를 각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진행된 두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공통된 그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이 shared MLP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을 추가를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두 개를 더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 값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각 채널별로 똑같이 그 스칼라 값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그런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스칼라 값을 MC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MC는 이제 인풋 피처 맵이 이제 다음과 같이 H by W by C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이 C개 채널의 피처 맵 사이를 고려를 해서 어떤 피처 맵이 중요한지를 이제 0에서 1 사이의 확률 비스무리한 값으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초록 색깔 그림을 보게 되면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논문의 그림인 거고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 피처 맵이 에버리지 플링하고 맥스 플링을 각각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것들이 공통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MLP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더해준 다음에 시그모이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셜 어텐션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웨어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한 모듈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어텐션에서 나온 내용을 채널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좀 종합이 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채널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니까 이제는 그 전체 피처 웹에서 어떤 위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냐라는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C by H개의 픽셀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할지를 인코딩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똑같이 이제 MS의 크기를 보면은 이제 이 사이즈가 H by W by 1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채널 축을 기준으로 이제 똑같이 맥스플링하고 에버리지 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장을 컨캣을 해서 H by W by 2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게 이제 2채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7 by 7 by 1의 컨버전을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한 장에 투명한,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에 투명한 색깔의 피처 맵으로 정렬을 하고 이거를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어텐션의 컨셉을 활용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와 같이 이제 이미지와 같이 이제 3D 구조나 이제 CNN 구조와 같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력 시퀀스의 길이가 길게 되면은 좀 효율적으로 처리를 못합니다. 예시로 보면은 지금 우측에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모든 칸이 다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개의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 시퀀스가 들어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그 칸, 색칠된 칸 하나하나가 지금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라고 치면은, 이게 너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길이가 매우 긴 그런 입력이나 NLP의 정보들을 처리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로그 포머도 있고 뭐 리포머, 뭐 되게 다양한 그런 이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한 어텐션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스파르스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긴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어텐션이 되겠고요. 이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슬라이딩, 그리고 글로벌, 그 다음에 랜덤 커넥션,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으로 어텐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토큰이 다른 토큰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에 이렇게 일부 토큰들, 일부 글로벌, 슬라이딩, 랜덤 토큰에 집중을 하는, 계산을 하게 됨으로써 이 모든 토큰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계산 비용이 줄어들고, 대신에 근사치로 근사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컨셉이나 그 계산 양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선 그런 컨셉을 지금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이 빅버드라는 데에서 제안한 이 스파르스 어텐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것처럼 이제 쿼리 키 밸류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쿼리와 키와 밸류를 계산해주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제 10x10 크기의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는데,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이제 이 쿼리 벡터의 모든 토큰에 해당하는 이 입력 토큰들의 어텐션 스코어가 지금 10x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100번의 어텐션 스코어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웨이트만 계산을 해도 원래의 웨이트에 근접할 수 있다 라는 컨셉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일부의 스파르스한 거를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해서, 첫 번째가 A번의 글로벌 토큰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입력의 첫 번째 것하고 마지막 것에만 집중을 해서 첫 번째 것에 대해서만 이제 쭉 한번 어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시퀀스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글로벌 토큰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위치의 정보를 좀 전파를 하는 데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B의 윈도우 토큰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양 옆으로 인접한 그런 토큰을 가지고만 이제 그 어텐션 스코어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슬라이딩 되듯이, 그 윈도우 슬라이딩을 시키듯이 이렇게 토큰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시퀀스의 그 지역적인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과 이제 무관하게 랜덤하게 이제 그 특정 시퀀스의 순서와 순서 간의 그 어텐션을 계산을 해주게 돼서 조금 더 다양성을 도입을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ABC를 종합을 해서 그 마지막 그림과 같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계산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정이 조금 더 계산 복잡도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빈 공간이 되게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시퀀스가 매우 긴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근사치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논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은 우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제안한 어텐션 올류 니드에서 설정한 이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인코더 디코더의 입력 크기를 그 512개로 지금 디멘션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0이라는 차원이 이제 조금 중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 넘버 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6개를 썼다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곱하기 n 부분이 인코더의 곱하기 n 부분이 6개다 라는 것이고, number of head는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을 진행을 할 때 이 안에 어텐션이 8개가 지금 병렬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8개라는 그 파라미터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피드포드의 디멘션이 2048개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파란 색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피드포드가 2000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2048개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통해서 쭉 들어온 게 입력이 512인데, 그 입력이 512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차원을 넓혀준 다음에 다시 차원을 줄여주는 형태로, 그래서 약간 리버스 오토인코더 같은 컨셉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계산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와 같이 인코더는 우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리고 그 각각의 어텐션 그 에디셔널, 그러니까 레지듀얼 어텐션 그 커넥션하고, 그리고 이 노멀라이제이션 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리고 이 전차 연결 파트와 레이어 구성, 레이어 정규화 파트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에서 쓰이는 거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마스크드에서는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을 쓴다. 그리고 인코더 요 디코더의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일반적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쓴다 라는 이 세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부터 쭉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이 인풋 값이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각 단어의 인베딩 벡터에다가 이러한 위치 정보들을 추가를 더해줌으로써 이제 그 조금 더 위치적인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인베딩 펑션을 다음과 같이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POS가 이 입력 문장에서의 인베딩 벡터의 위치라고 하고, i가 이 인베딩 벡터 내의 차원의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 홀수 번째는 코사인 함수 기반의 인베딩 그 펑션을 쓰고, 그 짝수번일 때는 사인 기반의 펑션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스하고 i에 대해서 이런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면은 이 안의 값에 대해서 이 펑션을 통해서 다음 그 포지셔널 인코딩이 진행이 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설명드린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하고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설명처럼 디코딩 할 때 소스 시퀀스 중에서 주요한 요소를 집중하는 그런 바닐라 어텐션보다 입력 시퀀스 내에서 이제 조금 더 태스크 수행에 의미 있는 요소들을 위주로 정보를 추출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력 그 인코더, 그러니까 입력 문장들의 모든 그 단어 벡터들만 활용을 한다라는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그림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내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스케일드, 그러니까 그 스케일링을 한번 거치게 되는 그런 닷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떠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 값이 표현이 되고, 이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어텐션 그 웨이트들이 지금 있습니다. 러너블 웨이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줘서 그 이 단어에 대한 쿼리 키 밸류 벡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쿼리 벡터에 대해서 이 키 벡터들의 값들을 내적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를 통한 내적을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와 되게 흡사한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루트 D의 K개만큼의 이 스케일링 과정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DK의 루트개만큼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DK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D 모델 512개에 대해서 이제 이 헤드를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512 나누기 8이니까 6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64라는 값의 루트 값이니까 나누기 8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8로 나눠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제 스케일링 과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어텐션 스코어 값을 가지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해서 똑같이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생성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값을 그 밸류 벡터에 각각의 밸류 벡터에다가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어텐션 밸류가 다음과 같이 지금 계산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어 하나 차원이 아니라 이제 행렬 차원으로 지금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 계산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장 간의 입력 문장만 가지고도 어텐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어텐션 밸류에 대한 매트릭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드렸던 디코더가 없어도 입력만 사용을 해서도 다음과 같이 어텐션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 네, 그래서 여기 계산된 것처럼 이 x라는 입력에 대해서 임베딩을 시킨 이런 벡터가 있으면은 여기서 리니어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각각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쿼리 키 밸류 벡터가 생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쿼리와 키 벡터 사이에 내적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 트랜스포즈 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값들을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루트 D의 K, 루트 DK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스케일링 연산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D의 값이 커질수록 이 닷 프로덕트의 결과값이 소프트맥스가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논문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제 소프트맥스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끝에 쪽으로 가면은 매우 고정된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거나 1에 가까운 값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 영역을 지금 잘 동작하지 않는 리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그러니까 값이 너무 발산되거나 너무 그 양수나 음수 쪽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해줌으로써 소프트맥스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를 위해서 이 시퀀스가 5개짜리를 가지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디멘션의 그거가 51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512보다 더 긴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메모리 오버헤드가 수반이 될 거고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런 차이들 그 셀프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스케일드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계산된 어텐션 스코어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밸류 벡터와의 계산을 통해서 그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이 셀프 어텐션의 과정을 그 말 그대로 병렬적으로 여러 번 처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넘버 오브 헤드만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8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산된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가 8개가 컨캣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병렬적으로 어텐션을 수행을 하였다면은 이렇게 계산된 어텐션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이제 컨캣을 하고, 이렇게 컨캣된 것에 대해서 이제 러너블 매트릭스인 W 아웃풋, 이 웨이트 아웃풋에 대해서 계속 곱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이 멀티헤드 어텐션 매트릭스의 아웃풋이 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이런 병렬적인 처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좀 중요한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진행되는 것 중에 하나의 테크닉을 보면은 저희가 패딩 마스크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입력 문장에 이런 패드와 같은 토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드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고 입력 시퀀스의 그런 그 랭스나 사이즈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텐션에서 당연히 얘를 제외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키 벡터 키에서는 이 키에서 패드 토큰이 존재한다, 여기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얘를 통해서 계산이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사도를 구하지 않도록 마스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요 내적을 통해서 계산이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매트릭스가. 근데 행에 해당하는 문장들은 쿼리가 되고, 이 그 열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이제 키 벡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키에서 생성된 요 패드, 여기에다가 요 세로를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전부 다 굉장히 작은 음수값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99999와 같이 그 소프트맥스가 잘 동작하지 않는 영역, 음수 영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값을 치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을 시키고 나서 요 초록 색깔이 이제 소프트맥스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패딩의 역할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패딩 마스크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더에서 진행되는 파트들이었고요. 이 디코더에 대한 내용을 드리자면은, 디코더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고요. 마지막에 피드포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레이어인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여기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 디코더도 인코더와 동일하게 이제 인베딩 그 진행 과정하고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하고가 진행이 돼서 이제 문장에 대해서 행렬 형태로 입력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코더를 학습을 할 때에는 이제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티처 포싱을 사용을 해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디코더에도 번역할 문장에 해당되는 문장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제 이 시퀀스 투 시퀀스의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N 계열의 신경망으로 활용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매 시점마다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당연하게도 다음 단어 예측에 미래 시점의 단어를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전에 있는 단어들만 활용을 하게 해서 단어를 그 예측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통으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금 t 시점의 값을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시점들의 단어들이 같이 들어와 가지고 얘 계산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마스킹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컨셉이 지금 설명이 되는 거고,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점의 예측에서
좀 더 미래에 있는 단어들을 참고하지 못하게 look ahead 마스크라는 거를 지금 도입을 했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ook ahead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드 파트 여기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이 어텐션 스코어 행렬에서 마스킹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와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 대해서 그 매트릭 그 소프트맥스를 진행하기 전에 걔는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하고 나서 이 계산된 어텐션 매트릭스 스코어 매트릭스의 상삼각 행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0으로 바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스킹에 대한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인 패딩 마스크와 이 룩 어헤드 마스크 이렇게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인코더에서는 패딩 마스크를 쓰고 디코더의 첫 번째에서는 룩 어헤드 마스크, 그리고 이 디코더의 두 번째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이제 패딩 마스크 이렇게 사용이 각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룩 어헤드 마스크를 한다고 해서 이 패딩 마스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포함해서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이 여기가 이 빨간 색깔로 표현된 부분들이 인코더에서 넘어오는 정보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 구조에서 인코더에서 넘어온 소스 정보가 소스 정보의 키 밸류하고 키 벡터하고 그 밸류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디코더에서의 이 쿼리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론은 요 디코더의 두 번째 서브층은 요 검은 색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빨간 색깔 두 개에서는 키하고 벡터, 키하고 밸류 벡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 벡터가 디코더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력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론 여기 보면은 이제 쿼리는 디코더에서 올라온 게 똑같은데, 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똑같이 키 벡터를 그 디코더 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있죠. 얘는 인코더에서 넘어온 겁니다. 인코더의 키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점이 좀 차이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차이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여기서는 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학습과 추론을 진행을 하는지 보게 되면은, 이 소프트맥스를 진행을 한 이 최종 출력 값이 이제 n by vocabulary size로 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위치마다 이 어휘 사전에서의 확률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결국엔 크로스 엔트로피로 손실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론 과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3번에서 6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는데, 보게 되면 여기가 학습 과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전체 문장 값이 들어가고 인베딩을 통해서 행렬의 형태로 각각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인코딩에서는 똑같이 인코더 과정을 쭉 거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값들을 키 벡터하고 밸류 벡터를 디코더에 뿌려주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값들에 대해서 똑같이 디코더를 진행을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 과정 진행되고, 결론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얘의 값이 나올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론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똑같이 인코더는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디코더 파트에서 여기는 이제 스타트 오브 시퀀스 토큰만 SOS 토큰만 주어지고,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죠. 다음 단어의 확률을 예측을 함으로써 가장 확률 분포에서 확률이 높은 단어를 출력을 하고 이 값을 재귀적으로 다시 디코더에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단어를 출력하고 또 다음 단어를 출력하고 그런 식으로 추론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앞서서 드린 설명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번역 태스크에서만 활용되는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각각의 이제 태스크별로 입력과 아웃풋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CV에서는 당연하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인코더와 인코더에서는 이제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토큰화해서 이렇게 시퀀스 데이터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패치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크기로 이제 패치를 조각을 나눠주고 각각의 패치를 하나의 토큰으로 시퀀스하게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VIT가 제일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세멘틱 토큰화라고 해서 의미 있는 객체나 부분 등을 이제 따로 명칭을 해줘서 그런 것들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코더는 똑같이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미지의 라벨이나 그 경계 박스, 각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를 출력을 내놓게 되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이미지 처리의 조금 연속성이라고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프레임 시퀀스를 토큰화한다라는 그냥 조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에 대한 라벨 작업 또는 이 비디오에서의 오브젝트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궤적을 추적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는 그런 결과값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양호한데, 다른 점은 이제 토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냥 러우 인풋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벨량 시계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t 시점에 그 다벨량 벡터 하나의 벡터가 생겨서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토큰처럼 쓰겠다는 거죠. 단어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입력 그 디멘션이 512니까 이 부분에서 512보다 긴 랭스의 타임 시리즈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이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뭐 이런 푸리의 변환이나 뭐 다양한 그런 프리퀀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주파수 값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토큰처럼 쓰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측을 하거나 뭐 어노멀리 디텍션이나 패턴 리코그니션과 같은 그런 결과들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NLP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사실 저희 이 세미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 NLP적인 그런 태스크와 조금은 내용이 좀 엇나가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그 아래에 있는 요 주석에 이 아래 레퍼런스 페이퍼 그 사이트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이 사이트들의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냥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 여기 참고 사이트와 논문들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거나 이 자료들을 한 번씩 멈추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이 Perplexity라는 이 PPL 매트릭스, 그리고 이 PPL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이 빌류라고 읽던데요. Bilingual Evaluation Under Study라는 이 BLEU라는 매트릭스, 그리고 이 BLEU 매트릭스에 대해서 또 다른 케이스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그런 러그라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쓰이는 태스크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그 성능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마지막에 NLP 평가지표 부분은 한번 멈추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 기본적인 그런 어텐션과 그리고 트랜스포머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